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죠. 제프 베조스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자, 지금 휴식이 필요한 종목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해지거나 이제 조금 밀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황금바닥주 그냥 실적이 좋은데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공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간을 투자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자, 다우지수는 전일 그냥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모습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저항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다우지수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적극적인 이슈는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현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 그런 부분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이자 창립자죠. 이제 사임을 하면서 아예 물러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존에서만 물러나는 것이고 아마존에서 이제 계열사 쪽에서 사업하는 미래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래 사업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블루 오리진 요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서 이제 스페이스X 해가지고 이제 우주항공 산업 쪽이 한 번 더 이제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자체적인 이슈도 있었죠. 카이 한국항공우주의 이슈까지 있으면서 이쪽 우주항공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슈는 요 정도. 거기에 EU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사상 최대치의 가격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EU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데는 그냥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냥 횡보하면서 쉬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 조금만 더 올라가도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좀 갇혀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쉴 타이밍에 잘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별로도 대형주들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는데 지수가 아예 이렇게 막 급락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말씀하실 때도 공매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번에 한 번 정도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크게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한 3,000,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은 2,950, 위쪽도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이제 3,150, 좀 여유 있게 잡으면 3,200 정도인데 요거를 위아래를 그래서 좀 그냥 무난하게 좀 낮게 약간 좀 무난하게 좀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2,950에서 3,150 정도 요 2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0에서 3,200 요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기일까지 다음 주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설 전까지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하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3,200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요. 넘어가서 안착된다, 종가로 안착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3,300 초반까지는 가능은 해요. 위쪽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상 이론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근데 거기 못 가고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에 그냥 갇혀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수익 실험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고 기관은 계속 매도 중이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 동향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다. 연초에는 매도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과 기관은 1, 2월에는 원래는 매도하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때였으면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1, 2월은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죠. 1, 2월에 매도가 좀 나와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 없다. 대신 기존 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다. 매도는 나오겠지만 기관은 모르겠다. 기관은 좀 비워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열심히 비워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은 뭐 연일 매도고요. 그래서 코스피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한 1조 9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이 기간 동안 기관은 23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했다. 여러분들 뭐 이 시장이 못 가는 거 뭐 공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들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관 역할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시장에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 부담을 안 줬다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요즘 다들 스마트해지셨으니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런 나쁜 과거에는 외국인 나쁜 놈, 기관 나쁜 놈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들 공부하셔갖고 외국인 기관이 저렇게 매도를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셨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발전하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잘해 나가시면 된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은 대응하는 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여러분들도 재테크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뭐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움직임을 알고 만약에 무리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짝 시장에서 빠져 있으면 되고 현금을 조금 만들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중립 이하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 박스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죠. 지금은 상단이면은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이 중립 이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수급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감이 없고 콜옵션 쪽에는 좀 수익 실현이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아직도 매수 물량이 많은데 뭐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하방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풋옵션을 조금 늘리면서 아래 하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고 있죠. 참고하시고 큰 금액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매도가 일부 나온 것이고 코스피가 저렇게 매도 나온 것이지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아직도 1조 5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1조 5천억 624억을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갇혀 있어서 그리고 쉬는 게 맞는 구간이고요, 사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같이 쉬어도 되고 쉴 때 같이 쉬면은 그냥 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코스닥만 이렇게 올라간다 1000포인트 넘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덜 올랐고 그리고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나 전체적으로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3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1조 5천억을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구나.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이미 조금 사놓은 게 있고 하구나. 포트폴리오 정리는 하더라도 사놓은 거를 적극적으로 싹 다 청산하진 않는다. 코스피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왜 청산을 했느냐? 단기적으로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는 조금이라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밀렸는데 이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하락을 해서 밀렸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술자리에서 쉰 거예요. 밀려봐야 얼마나 밀렸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고 여기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수령 과정 거치면 쉬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밀린 거 없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크게 밀린 거 있나요? 고점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크게 밀린 건 없죠. 아, 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82,500원에서 87,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쉴 수 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그냥 그 정도 움직임으로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간단하죠?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3만원 쪽으로 계속 수렴해 나가는 모습이다. 돌파했을 때도 13만원, 밑으로 밀렸을 때도 13만원, 이렇게 수렴해 나간다.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락 추세 밴드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제가 한 11만 5천 원까지는 밀려도 되는데 안 밀리고 반등 나온 건 좋았다. 13만 원 쪽으로 붙어가는 건 좋았다. 안착해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하락 밴드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 장기로 저 66,000원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 삼성전자 43,500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장기로 담아놓으신 분들은 그냥 조정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매매하신 분들은 굳이 사고팔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쪽에서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주 이 하락 영향 얘기 나왔지만 그냥 쉴 자리에서 쉬는 거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하이닉스는 한 차례 더 갈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하이닉스의 이름값을 하려면 조금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법 시행됐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재밌어요. 정확하게 수소 경제 육성,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입니다. 근데 이 수소법이라는 게 외국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하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예상된 일이죠. 우리 현재 대통령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수소 경제를 계속 외쳤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된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견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는 이제 수소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롤러블이나 이런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좀 편안하게 1, 2월에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나오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7만 원 넘어간 다음에 안착되는 모습, 어제 양봉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쉬어도 되고 더 가면 감사한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격이 조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조금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존의 고점 부분 6만원 부분은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정도, 아주 강하진 않죠. 나쁘지 않은 정도 보시면 되고 유니크라던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종목이죠. 이 종목 9,500원 넘어가서 만원대 올라왔는데 1,500원 이 구간까지 넘어가 줘야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약간 테마성으로도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이건 57,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57,000원 구간에서 정리해도 되고요. 만약에 넘어가면 67,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 쪽으로 해서 실체가 있는 수소탱크 쪽으로 실체가 있는 이미 넥소에 이제 납품한 게 확인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는 자회사 일진복합 소재죠. 그래서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 기업으로 보고 있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치와 노하우는 쌓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한동안 약했는데 오늘 조금 멋진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한 차례 더 강세를 뿜어줘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고 고점 돌파 시도 노려보고 있죠. 1,500원 구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넘어가느냐 보시면 되고 일단 11,500원이요. 11,0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뉴로스라던가 뭐 이 종목은 이제 환기 종목이라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뭐 잘 소개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격이 좀 과다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환기 종목, 뭐 경고 종목, 주의 종목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뭐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 상승은 조금 미비한 듯 하지만 요 16,000원 넘어가는 거 잘 보셔야 된다. 쉬었다가 넘어가든 바로 넘어가든 16,000원을 넘어가야지 제대로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2위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 사상 최고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 KC코트레, 뭐 한솔홍데코 이런 종목들이 뭐 움직였는데, 오늘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21선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넘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15,500원 구간 넘어가는 게 뭐 중요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KC코트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반등이 나오다가 61선에서 딱 걸려가지고 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제자리로 돌아왔고, 뭐 한솔홈데코 뭐 이런 종목들, 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왔는데 21선 60선 사이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죠.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 만큼 가지는 못했다. 좀 수급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쪽 기아차 그 애플카 관련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은 정부의 주택 공급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소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졌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수급이 아직 제대로 돌지 못했다.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넘어갈 자리를 못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 언급했었는데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 있죠. 슈캠스라던가 뭐 후성이라는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예쁘지 못했어요. 어제 좀 올라온다 오늘 21선 부근에서 밀렸죠. 슈캠스도 아직 못 올라온 거예요. 25,000원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좀 남았죠. 25,000원까지. 후성 같은 경우도 한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죠. 연일 음봉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을 좀 탈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000원에서 11,500원 뭐 구간까지는 좀 쉬어도 되는데,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21선, 요 21선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21선 아래서는 계속 시간이 조금 끌려갈 수 있다. 21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KGE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차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요 위쪽에서 이 6,000원에서 요 7,000원 구간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 종목은 그럼 6,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뭐 6,000원 후반 뭐 10% 조금 넘는 수익 보면서 이제 분할 매도하고 다시 밀리면 매수하고 7,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뭐 매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올해 뭐 초에 이제 작년 말에 좀 좋았던 종목, 올해 초에 좋았던 종목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좀 휴식을 취할 때 모아가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차례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부 주택 공급 어제 말씀드렸죠. 한 85만 호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83만 6천 가구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127만 가구까지 뭐 합치면은 뭐 정권에서 한 210만 가구 이상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참고 정도 하시고, 제가 대림뱅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약하네요. 잘 안 올라오네요. 좀 약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재료 노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올랐던 뭐 하츠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림뱅코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뭐 21선, 61선은 안착은 했지만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리면서 쪼르륵 밀려 내려왔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힘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서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멋진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츠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한 차례 더 올라가면 이 재료 노출이 되니까 상승이 정체될 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 뭐 13,000원대 찍고 쪼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매도 구간이고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재료가 한 차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급등 나오고 이제 4,200원대, 4,300원까지 해서 고점을 찍고 뚜루룩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3,67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장중에 거의 한 25% 준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쭉 밀린 거죠.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하루 만에 거의 뭐 20%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올라가서 상승이 정체될 때 이 재료 노출로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많죠.
다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아예 강세 가다가 만 종목들도 많습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도 올라가도 되는데 이건 좀 묵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IS 동서는 이렇게 55,1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해볼 수, 좀 밀릴 때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쪽이고, 이제 하치의 이제 모회사죠. 이제 벽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위쪽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한 21선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밀릴 때 이렇게 좀 모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좀 덜 올랐다 생각되시면은 그렇게 보시고, NX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쭉 밀려버렸죠. 오늘 장중에 13% 이렇게 밀리면서 어제도 이미 말씀드리고 좀 과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실 때 있다. NX랑 한국가구 같은 경우 어제 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좀 정리할 만한 뭐 포인트가 왔으니까, 어제도 이미 고점 징후가 나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성신양해라던가 유진기업 뭐 이런 레미콘이라던가 뭐 시멘트 관련주 이런 쪽도 같이 볼만합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성신양해 요 8,900원 요 구간 넘어가야 되는데 안착을 안 됐죠. 그러면 요 구간 돌파 못하면 이것도 정리 구간이고 결국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죠.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상승이 정체되고 고점에서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사도 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고점에서 사지 말고 한 일주일에서 최대 뭐 한 달 정도 기다렸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 정도 왔으면은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안 온다, 안 오면 그건 내 종목 아니다. 왜? 이런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종목들이. 저희 방송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 유로쌤 TV 방송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느끼시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격이 과다하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쉬는 거 보고 원하는 가격은 그때부터 천천히 매수해서 모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한일현대시멘트라던가 뭐 삼표시멘트라던가 이런, 아까 고려시멘트도 고점 찍고 쭈르륵 밀렸죠. 이것도 43,000원 저항인데, 이거 기존에 과거에 이미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이죠. 43,000원 저항인데 맞고 밀렸죠. 저항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럼 쉬는 구간에서 보면 되는 거죠. 삼표시멘트도 마찬가지. 오늘이 재료 노출하는 날이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예 그 썸네일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다들 뭐 대응 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축하드리고요. 이격이 과다한 종목들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거의 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관심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상사업체들 말씀드려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해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죠.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상승이 정체될 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보는 게, 더 올라가면 적어도 뭐 30%의 절반이라도 매도해 놓으면은 더 올라가면 남은 뭐 한 50%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밀린다면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가격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이격이 과다할 때는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형테크라던가 이런, 이거는 뭐 기아차의 애플화 관련된 쪽이죠. 이거 과열 종목이에요. 이제 거래 정지됩니다. 시간에 다니까 거래 정지 나오고 거래 정지되고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매수 구간 아니다, 정리할 구간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 그리고 AP성이라던가 이런 항공주들 있죠. 항공주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한국항공우주 카이에서도 이제 정책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지금 올라간다, 여기서 감보다가 쉬어도 되고 올라가면 감사한 구간이었는데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러면 AP성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분할로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참고하시고,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KL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SDS 이제 피인수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쉰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이격 과다한 다음에 안착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슬슬 이제 정리 구간이 다가오는 것이고, 쉴 때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나빠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형주들 지금 휴식 구간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급등주들도 그렇고 개별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격이 과다할 때는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면은 얘는 37,000원을 그래도 넘어갔죠. 저항을 넘어갔으니까 얘는 37,000원 뭐 유지하면은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 아니면 여기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5,000원에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격이 과다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축하드리고 좀 정리할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설 연휴 전에 돈 좀 나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요렇게 수익난 종목들 그냥 덜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설을 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쪽에서 조금 뭐 안 좋은 얘기 나온 게 뭐 많죠. 이렇게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잘 생각하시면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지금 잘 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도 지금 당장도 개선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백화점 쪽은 이건 조금 한 자리에 밀어놓는, 온라인 쇼핑 관련주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쪽이라고 하면 밀어놓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게임스탑이나 뭐 이런 쪽 때도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넣어두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관심보다는 조금 더 넣어두고 좀 더 관심 보이기엔 밀어두는 게 낫지 않나. 여름에 대비해서 뭐 보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롯데정밀화학도 좀 생각보다 약했다라고 하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작년에 최악의 상황을 올해는 좀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밑에서 모아가시는데 아니면 6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놓고 보면서 이제 서로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롯데하이마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실적이 실망이라고 하는데 얘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좀 쉬는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이렇게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하긴 했는데 실적도 뭐 그렇게 뭐 썩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그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밀려 있는데, 이게 한미약품은 이제 또 이제 그 뭐 위탁 생산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38만 원을 회복하면은 요 42만 원하고 박스권 사이에서 일단 움직일 거고, 38만 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35만 원 이하 뭐 전후되는 35만 원 전후되는 걸 밀린다라면 요런 구간에서는 뭐 사도 되겠구나, 아니면 38만 원 회복한 다음에 사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최선호주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보시면 되고, 뭐 한라 같은 경우도 있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 올해 흑자 전환 뭐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레포트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위포조선, 한국조선해양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실적이 좋지 않다, 뭐 예상치 하회 이런 쪽 많이 나오고, 현대일렉,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도 나오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여러분들이 하나 볼 게 있죠. 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이슈가 있죠. 이게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두산인프라코어 이슈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좀 밀렸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좀 탄탄한 모회사가 좀 탄탄한 쪽으로 넘어가니까 양호할 수 있겠죠.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뭐 8,7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요 근처에서는 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쪽입니다. 대신 이제 뭐 실적을 하회한 쪽이고, 예상치를 하회한 쪽이고, 대신 요런 볼 때도 요런 종목들은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LNG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쪽이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올해 왜 올라왔어요? 올해 콘텐츠들
그리고 넷플릭스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높죠.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밀렸을 때는 다시 볼 만한, 여러분들이 급등했을 때 못 쫓아왔다고 아쉬워했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 10만 원 전후일 때 뭐 10만 원 아래면 더 좋고 해서 밀렸을 때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고,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요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에 좀 수혜를 좀 봤던 언택트 관련주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제가 과거부터 이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또 언택트 이 코로나 시대까지 겹치면서 온라인 이 모바일 카지노 이쪽 카지노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이제 많이 돌리는데, 그 부분에서 W 게임즈나 뭐 미트홈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4분기에 조금 약해 미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망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상치를 조금 높게 잡아놨는데 그거를 좀 못 미친 거지, 기업 자체가 나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분명히 실적은 성장을 했으니까 코로나의 수혜를 톡톡히 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6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저항 구간인데 실적 하위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밀렸죠. 그러면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밀려준다면 차라리 밑에서는 좀 모아보는 것도, 대신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쉬는 구간 나오면은 쉬는 구간에서 다시 조금 모으면은 시간을 투자하면 괜찮을 수 있다.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미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이런 쪽 관련주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맨날 가서 하다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했더니 편안하네. 집에서도 좀 재미는 있네. 물론 직접 손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웹툰 관련주나 뭐 넷플릭스, 유튜브 말씀드리면서도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웹툰을 한번 보기 시작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계속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도 편안하네. 영화관 가시던 분들이 넷플릭스 결제해서 집에서 보니까 편안하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관련주, 뭐 게임 관련주, 뭐 웹툰 뭐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이쪽이 그런 언택트가 안 좋아지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 의견은 아니다. 쉬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쉬는 구간은 필요하고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 전망치가 좀 높게 나와서 약간 못 미쳤다, 그래서 하회가 됐다라고 하는 종목들,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밀릴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재밌죠. 작년에 매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100%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작년 초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쉬는 거예요, 이게. 최근 주가만 보면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작년 초부터 시작하면은 요거 20만원 초반에 있던 종목이 40만원을 갔죠. 그 기생충 효과로 해서 짜파구리 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도 22만원대에 비하면은 아직도 바닥권인 것 같은데도 높죠. 그러면 요런 종목들 실적 좋아졌잖아요. 확인됐죠. 바닥권에 있죠.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음식료 쪽은 느릴 수 있고 최선호주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성장주를 매매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오뚜기 뭐 같이 말씀드렸죠. 뭐 가뚜기라고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뭐 좋은데, 이런 기업들, 오뚜기는 바닥권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가 뭐 쉬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메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뭐 굉장히 뭐 좋았었죠, 이쪽도. 그래서 맘스터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우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양도 뭐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7,000원 돌파 못하면은 다시 뭐 쉬는데,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집을 천천히 시작하고
뭐 지금 뭐 큰 돈을 실는다기보다는 그 비중을 뭐 10%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조금 모아 보다가 요 21선 넘어가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7,000원까지만 봐도 뭐 나쁘지는 않고, 아니면 나는 조금 짧게 봐도 된다 그러면 6,000원 초중반까지만 보셔도 되고,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 뭐 한국 맥널티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꼭 성장주들처럼 뭐 1년에 뭐 작년 테슬라 생각하듯이 뭐 몇백 퍼센트, 몇 배 수익,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된다. 이게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죠. 나는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가 너무 낮아.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어. 매매도 아니고 투자죠. 편안하게 은행 이자보다 좀 높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요즘 높죠. 요즘 계란 한 판 10,000원 넘죠. 그런 것처럼 물가 상승률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면 될 것 같아 라고 보수적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간 크게 통 크고 간 크게 많이 가는 종목들만 사지는 않아요. 많이 가는 종목들 사다가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하루 만에 뭐 20%씩 밀리는 것도 보셨잖아요. 이런 거 싫다 이거예요. 나 안정적인 거 좋아. 그러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거 천천히 매집해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쭉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뭐 짧으면 봄, 늦으면은 이제 뭐 여름 정도까지 해서, 뭐 여름에서 가을 사이 이 정도까지 한 반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에 보통 이 과거에 황사 관련주였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바뀌고 했던 이 크린앤사이언스나 이런 뭐 위닉스부터 이제 공기청정기, 뭐 원래 마스크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마스크는 좀 제외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필터나 뭐 이런 공기청정기 필터나 이런 쪽이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이런 쪽으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것도 이렇게 슥슥슥슥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대신 빨리 움직이진 않는다. 왜? 지금 뭐 수급도 없고 약한데 언제 올라가는지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오늘 매수해서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게 빨라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서 중간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털고 나오는 게 빠릅니다. 이게 이런 투기적인 매매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세요. 한 1000명 중에 3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결과 한 1000명 중에 3명?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해져서 많아졌다 하면은 대여섯 명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 정도까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실력이 되더라도 왜 이게 많을 수 없냐면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잠깐 회의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상황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력은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실력과 이런 부분을 다 잘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하셔야죠. 트레이딩 하셔야죠. 잘할 수 있는데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황금 바닥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제가 과거에 경제TV 나갈 때 뭐 황금 바닥주의 미다스다 이런 별명도 붙여주셨었는데, PD님이 실제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냥 좀 한 6개월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 전에 올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6개월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 성장주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휴식 구간이 필요하니까 쉬는 구간에서 괜히 들어가서 어이구 왜 내가 사면 내려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고, 매매해서 얘네가 좀 올라온다 싶을 때 성장주들이 쉬었다 그러면 쉬고 있는 성장주로 그때 다시 교체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스마트하게 좀 자금을 잘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대 약점인 게 자금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공평하지 않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 공평하지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마트하게 좀 잘 자금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현금 가져가면은, 뭐 설 연휴 앞두고 일부 현금 가져가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는 현재는 박스권이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은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약세, 중립 이하 수급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심증은 지난주에 매매를 해도 되는데, 요게, 확인하고 매매해도 괜찮다. 왜? 올라오면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직도 밑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밑에 있는 거 그냥 담으면 돼요. 아직도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치고 달리는 종목들 괜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지금 시등 구간이고 여기서 중립 이하 수급 나오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은 요 위쪽에서는 돌파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쉴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매매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종목별로는 아직 못 올라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픽해서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마음에 드는 타이밍에 마음에 드는 가격에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지수만 많이 올라왔지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에 알람 설정하신 분들이 많은지 알람 설정하니까 시의성 있게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편하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설정하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공되는 게 기본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올라오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칼럼이 5G 관련주 칼럼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